네, 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심리적 벽 뚫은 금리 FAANG 빵이라 그러죠. 이 위험하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 내용 하나 불러드리면요. CNBC도 지난주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남은 두 석을 모조 가져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벽이었던 1%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CNBC는 통 큰 부양책을 위해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 결국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고 했다. 네. 이 국채 가격이 오르면요.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이 내리면요.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둘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실행할 때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죠. 그걸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가상인간 김레아 스토리입니다. 네, LG전자가요, 레아를 뮤지션으로 키우되 음악의 틀에서만 역할을 규정짓진 않을 계획입니다. 그 레아는 LG전자가 내놓은 AI, 미래에서 온 어떤 AI입니다. 라고 하죠. 미래에서 진짜 오진 않았겠죠. 독립 뮤지션이 레아의 메인 역할이지만 패션이나 일러스트러 등 레아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미 CES에서 제품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맞지 않았던가? 앞으로 레아의 인기가 더 커지면 사람들에게 혁신 제품을 추천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로서 장르를 개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 장르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가 또 아마 여기 나옵니다. 네, 메타버스 헷갈리죠. 정말. 자, 그러다 보면 또 아는가? LG전자가 제2, 제3의 레아들로 가상현실 최고의 걸그룹을 만들어 갈지. 그때 LG전자는 엔터테인먼트와 인플루언서 시장을 아우르는 버추어 MCN 다중 채널 네트워크 업체를 스핀오프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말하는 유니버스의 합당어를 속 레아 열린 미래를 주목한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AI 쪽은 LG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약달러 전망, 단기 반등 임박했다. 라고 하네요. 모건 스탠리가요, 재정정책 전망, 통화정책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약달러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더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번에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미국이 상원, 하원, 미국 대통령까지, 행정부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재정 정책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재정 정책을 많이 쓰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요. 금리가 높을수록 제가 더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약달러 포지션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강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신흥국으로 몰렸던 투자 자금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요. 다시 미국 달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금으로 회수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우버 주식 2조 2천억 원어치 매각했습니다. 11일 현지 시간 AFP 통신은 우버 웹사이트에 게재된 주식 거래 보고서를 인용, 소프트뱅크 산하 기술 투자 펀드인 비전펀드가 주당 53.46달러에 우버 주식 3,800만 주를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매도 지분은 평가액
2조 2천억 원이다. 비전펀드는 계속 우버의 주요 주주로 남는다. 이번 매각 이후 비전펀드의 우버 보유 지분은요 10%로 11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버의 기업 가치는 110조가 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영향력이 많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택시를 부르지 않고 우버를 부르죠. 우버 기사가 와서 당신을 태워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요. 우버의 택시 기사는 바로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죠. 네. 안다르 에코마케팅 박효영 CMO 공동대표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 에코마케팅이라는 곳의 비즈니스 모델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에코마케팅은요, 어느 한 회사에 마케팅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 회사의 지분과 자기 회사의 지분을 막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가 잘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면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난해 말 신혜련 안다르 대표와 김철웅 에코팍 마케팅 대표는 40억 원 규모 개인 주식 교환을 진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안다르와 에코마케팅의 상호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업을 예고한 바 있다. 사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요, 카카오나 네이버도 비슷하죠. 카카오와 네이버는요, 높은 가치를 받는 자신의 주식, 주가가 높은 자신의 그 주식을요, 상대방의 기업에 주고요. 상대방의 기업은 그 자신의 기업을 카카오한테 넘깁니다. 그거를 주식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식 교환을 통해서 상대방의 지분을 싸게 취득하면서, 왜냐면요, 자신의 지분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을 고평가된 걸 주고 상대방의 주식이 저평가된 것을 교환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도 비슷한 형태로 돈을 벌었죠. 최대 규모 IPO 시장 SK, LG, 화나, 카카오 대기업 격전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도 말하면서 좀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2021년 대기업 계열사 주요 IPO 후보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요, 백신 CMO를 하는데요. 예상 기업 가치가 3, 4조 원이라고 합니다. 또 SK IET가 2차 전지 분리막인데요. 4조에서 5조 원 정도. 원스토어, 앱스토어인데요. 1에서 2조 원 정도. SK가 3개를 준비하고 있네요. 카카오는요, 카카오뱅크, 인터넷뱅크인데요. 10에서 40조 원. 정말 크네요. 카카오페이가요, 핀테크 기업인데 7에서 10조 원. 카카오페이지가요, 웹툰인데요. 2에서 4조 원. 하나종합화학이요, 하나 소속인데 PTA 3에서 5조 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인데요. 40에서 100조 원. 정말 크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카카오뱅크도 기대가 되지만요.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세, 변동성 경고음 켜졌다고 합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속히 부르죠. 이르면 올해 말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라파엘 보스틱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강력한 경제 회복을 기본 전망으로 삼고 있다며 올해 테이퍼링 완화 정책의 점진적 축소 아이디어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이 빠를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연방준비은행에는요, 여러 총재가 있어요. 그 중에 애틀란타는 내년 하반기라고 하면, 네, 금방 올 수도 있겠네요. 금리 상승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법을 당분간 더 팽창,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붕괴될 것이라고 하네요. 가능성이 있긴 하다. 다만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미국의 시장 금리가 1.5%를 넘어서 1.75%까지 간다고 하면 세계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마른다라고 하죠.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달러로 가게 되면요, 세계의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이요 다시 미국으로 복귀할 수 있죠. 그러면 신흥국에 있는 유동성이 마르면서 다시 한번 긴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혜선 기사가 취재했는데요. 면세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면세점에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면세점에 아마 근무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면세점은요, 중국 여행사의 다이궁을 목액해준 대가로 송객 수수료, 구매 물품 매출 기준을 지불한다. 다이궁에게는 특별 할인율을 적용해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며 지난해 초 매출의 35% 수준이었던 다이궁 수수료율이 9월 이후 46%까지 치솟았다며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고 46만 원을 돌려준 셈이라 매출 절반을 다이궁 유치 비용으로 사용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그냥 떨이로 판매하는 수준이네요. 재고 떨이.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어요. 지금 소상공인이 정말 많이 힘든데요. 권리금 관련해서 하나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하모 씨는 가게를 열 때 권리금만 1억 3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0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무권리에도 공실이 넘쳐난다고 토로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모 씨도 한창 영업이 잘 될 때는 상가 거래 브로커의 영업 전화도 많이 받았다며 이제 권리금 회수는커녕 인수자도 찾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지금 새로 가게를 창업하거나 기회를 보시는 분들은요, 권리금을 낮게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또 창업의 기회를 살려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상황이 좋아질지 압니까? 마인 알리페이의 도전장 내민 미국 페이팔. 네, 페이팔 핀테크 기업이죠. 근데 좀 오래돼서 핀테크라고 계속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2011년 설립된 고페이는요, 중국 회사예요.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선불 카드 발급 등 온라인 결제 및 해외 위안화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페이팔이 인민은행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페이팔은 전 세계 200개 국가 이상의 국가에서 모두 2억 8,600만 개 이상의 활성 결제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해외 통화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도 페이팔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편리합니다. 해외에서 직구할 때 페이팔로 구매를 하게 되면요, 페이팔이 중간에서 문제 해결도 해주고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도 수월하고요. 아무튼 바로 결제하는 것보다 페이팔만 거치면 많이 편리하고요. 제가 만약 물건 팔아서 결제 대금을 외국 사람한테 받을 때도요, 페이팔 통해서 받으면 아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카, 카카오 타는 대기업들, 모빌리티 법인 시장 커진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 소카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소카는요, 기업형 공유카인데요. 기업형 렌트카인데 자기가 쓸 때만 쓴다는 얘기죠. 7천 곳이었어요. 2016년에. 18년에 1만 5천 곳인데요. 지금 2020년에 2만 4천 곳까지 늘어났어요. 정말 많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400곳이었어요. 2018년에. 지금 21년 1월엔 7,500곳까지 늘어났어요. 정말 기업들의 가입이 엄청 많은데요. 이 소카 비즈니스는요, 지방자치단체별 세금 혜택도 받아요.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기업이
회사 주차장에 쏘카 차량 일부를 확정하면 나눔카 이용,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쏘카에 따르면 한 제철 기업의 경우 차량 운영 비용을 20억까지 절감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기업 입장에서는 큰손인 기업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고정적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쏘카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업 전용 상품 경쟁이 한창이고요. 쏘카는 전날 기업 고객 전용 구독 상품을 선보였어요. 직원 1명당 월 99,000원으로 멤버십을 무제한 이용하는 상품이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가 바로 잡히는 카카오티 플러스를 기업 전용으로 출시했습니다. 라방 열풍, 쿠팡도 카메라 온, 아시아경제 뉴스입니다. 네, 쿠팡이 지금 라이브 방송도 한다는데요. 이게 그 자체 홈쇼핑이라고 보면 돼요. 쿠팡 홈쇼핑. 근데 이제 호스트랑 판매하는 물건이랑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개가 필요해서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자신은 쿠팡은 이제 판만 깔아주고요. 다 나와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소질 있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쿠팡은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쿠팡 라이브 크리에이터 앱을 출시하고요. 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할 크리에이터와 벤더를 모집 중으로 이달 중 서비스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라이브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쿠팡 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기존 라이브 커머스와 다른 점은 누구나 쿠팡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매자인 벤더는 직접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거나 크리에이터에게 의뢰해 방송을 할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는 판매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받고 벤더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제품 판매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네요. 네, 도전해 보세요. 쿠팡서 지난해 21조 7천억 원이 결제돼서요. 전년 대비 4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요. 2019년에 15조 정도였는데 2020년에 21조.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하네요. 쿠팡은 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월 결제 금액이 상승했다. 1월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에서 12월에는 2조 3천억 원 규모까지 늘었다. 특히 12월의 결제 금액은 지난 3년의 월 결제 금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저금리 약달러 기조 바뀌나 연준 통화정책이 증시 분수령이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요, 국내 증시가 단기 과열을 시키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다만 한국 기업의 이익 개선,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11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72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70조 원을 넘겼어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상승 추세에서 변동성 확대는 조정 국면이 임박했음을 뜻한다며, 하지만 미국 금리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심각한 악재가 될 시점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며 상승 과정 중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하락과 상승은 계속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높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섭게 치솟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장 꺾이나? 국채금리가 오르면요,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비용이라고 하죠. 금리가 상승하면요, 금리가 비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죠. 그러니까 금리가 비용인 거예요. 기업의 수익이 더 나빠져 주가도 낮아집니다. 레베탈 자산관리의 짐 레베탈은 더 이상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7%가 아니며 1.13%를 넘어선 지금 사람들은 잠깐 지금 괜찮은 건가 생각하는 것이라며, 나의 관심은 연준이 언제 추가 채권 매입을 통해 금리를 낮추게 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CNBC는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성장주는 국채 수익률 상승에 가장 취약하다며
채권 수익률의 빠른 상승은 주식시장, 이 중에서도 성장주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긴장하셔야겠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고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그런 쪽이겠죠. 네, 국채 상승률에 가장 취약하다고 하네요. 손잡은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의 발자취 남기겠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의 마그나와 LG가 손 잡았는데요. 앞서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VS 사업본부, 당시 VC 사업본부를 신설했으며 9년째인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그나도 합작 범위의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아미 코타기리 마그나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완성차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LG와의 파트너십 합작 범위는 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다. 코타기리 CEO는 또한 마그나가 보유한 전기차 파워트레인 시스템과 제조 역량에 인버터 모터 기술이 뛰어난 LG전자의 역량이 더해져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LG전자는 합작 범위 출범으로 기점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을 3개의 축으로 재구성합니다. 3개의 축은 디지털 콕핏을 포함해 인포메인테인먼트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VS 사업본부, 차량용 헤드램프에 초점을 맞춘 ZKW, 파워트레인에 힘을 쏟는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등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LG전자요. LG전자 주주분들 좋으시겠습니다. 미국 내년 중반 금리 올릴 수도. 연준 정책기조 일찍 바뀌나? 지난해 12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각자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중간값은 2023년까지 현행 0에서 0.25%를 동결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17명의 FOMC 위원 가운데 2011년 중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단 한 명만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의 경우 3명은 한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 한 명은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한 명은 4차례에 걸쳐 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1%에서요. 1%포인트가 오른다는 거는요. 1 더하기 1에서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에서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2023년까지는 아직 금리가 오를 기미는 많이 안 보이네요. 그래도 국채 금리는요. 연방준비은행하고요. 관계없이 오릅니다. 시장이 먼저 올라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그거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에 좀 달랐죠. 그런데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준비해 나가는 기간 동안 또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희생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기준금리를 맞춰가죠. 대박 웹소설 잡자 플랫폼 쩐의 전쟁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웹소설 시장이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 추이는요. 2013년 200억 원 미만에서요. 19년에 5천억 원 이상이 됐고요. 2020년에 6천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높은 성장률이죠. 그리고 웹소설 중 이용 플랫폼은요. 지금 카카오 페이지가요. 68%로 1등입니다. 네이버 시리즈가 47% 정도 되네요. 네이버 웹소설 포함해서. 네, 문피아 네이버 웹소설 44%. 근데 이게 복수응답이라서 합계가 100%는 아니라서. 그런데 네이버 시리즈와 네이버 웹소설 합치면 그래도 네이버도 꽤 되네요. 그 전독 씨는 웹툰 신과 함께를 영상화한 리얼 라이프 픽처스를 통해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전독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웹소설이 웹툰, 드라마, 영화 기초 시나리오로 각광받자 유명 작가 섭외에도 경쟁 붙고 있고요.
웹소설 업계 관계자는 중개업자인 CP 컨텐츠 제공자를 끼지 않고 작가와 직계약을 맺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는요, 인세 100%를 가져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전독시 영화 또 기대가 되네요. 신과 함께처럼 좋은 영화 만들어 주세요. CJ 제일대당 미 중부에도 생산기지 세운다고 합니다. 네, 비비고가 정말 매출이 많이 커졌어요. 비비고 즐겨 드시나요? 2015년에 3천억 원 정도 됐는데요. 19년에 8천억까지 올랐고요. 2020년엔 1조가 넘었어요. 올해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어떻게 만두, 여기 만두 보이시죠? 비비고 만두 가지고 이렇게 많이 풀립니까? 생산 라인도 많이 늘었거든요. 생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늘린 것은 우선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비고 만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미국 전역의 만두 생산 공장 가동률이 90% 수준에 달해 미래 수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요. 비비고 만두는요, 아시아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미국에서 판매 초기 간식으로 취급됐지만 건강식이란 인식과 다양한 조리법으로 이제 주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슈완스 유통망을 통해 미국 대표 유통 채널인 월마트를 비롯해 크로고, 타깃, 푸드시티, 하이비 등 대형마트와 그로서리 중소형 슈퍼마켓 입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의 해외 매출 중 미국 매출이 지난해 66%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에요. 비비고 만두의 미국 매출은 지난 2016년 1,473억 원에서 지난해 4,200억 원까지 증가했어요. 정말 많이 증가했죠. 네. 한진이요. 표대결 포석 HYK 한진 소액주주 접촉 확대한다고 합니다. 한진이라고요. 한진칼의 자회사가 있죠. 유통만 하는 회사인데요. 유통하고 또 여러 가지 하겠죠. 그 한진칼의 24% 지분 가지고 있고요. 정석 인하학원이 3%, 또 기타 등등 GS 홈쇼핑도 6% 가지고 있고. 그런데 HYK 제1호가요. 지금 거의 10% 가지고 있고 국민영이 6%, 기타가 46%나 됩니다. 여기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요. 한진칼과 GS 홈쇼핑 측의 보유 지분율은 38%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3% 룰이 적용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가 18%대로 줄어들고요. HYK 9.8%와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상법 개정안을 보면요. 감사위원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설명하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또 상장회사의 일반 규정을 준용해 주식 보유 기간은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수 주주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HYK가 표 대결을 하기 위한 조건은 나쁘지 않은 셈인데요. 한진에도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한진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몸값 100조 LG 에너지 솔루션 IPO 속도 증권사에 RFP 발송했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어떻게 이게 지배 구조가 되냐면요.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동차 전지 사업, 소형 전지 사업, ESS 전지 사업, 배터리 연구소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해외 상장도 고려했지만 최근 국내 증권 시장과 IPO 시장에 유동 잔금이 몰리면서 최종적으로 국내 상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몸값도 역대급인데요. 증권사에서 최소 50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몸값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IPO를 통한 공모 규모도 5조 원 이상 될 거라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2018년에 6조, 19년에 8조, 20년에 13조, 21년에 18조, 2024년에 30조까지 올라가는데요. 30조 원의 매출에 100조 원 몸가치라고 하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정말 될까요? 네. 이상으로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돼서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서는요, 알파균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는요, 알파균 띠구 경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